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페셜 이비인후과 박치열 원장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거의 거의 1년 만에 다시 비욘디 채널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네, 일 열심히 하고 또 저희 저희 병원 개인 유튜브도 좀 열심히 하고 방송도 하고 이렇게 좀 바쁘게 지냈는데요. 토요일 저녁인데 비욘디 에서 저한테 또 소중한 시간을 활용해 주셔서 제가 다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박철 원장입니다. 이 스튜디오 거의 1년 만에 다시 오니까 너무 뭔가 되게 고향에 온 것 같고 좋습니다. 분위기가 더 따뜻해지고 뭔가 더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토요일 저녁에 비욘디 저희 강의를 시청해 주실 우리 구독자분께 미리 너무 감사를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이제 완연한 겨울철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굉장히 날이 좀 추워지고 바람도 불고 좀 쌀쌀해졌잖아요. 이렇게 코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보통 이제 또 굉장히 또 외래가 바빠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코감기, 코막힘 이런 증상들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겨울철, 추워질 때 발생하는 코막힘에 대해서 그 이유와 대처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또 재미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근데 뭐 언제나 제가 나올 때 말씀드리듯이 제가 주로 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비인후과 전반에 걸쳐서 혹시 평소에 동네 병원에서 자세히 설명을 듣지 못하셨거나 궁금했던 내용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이때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여러분께 대답을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피디님 예전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먼저 한 5분, 10분 정도 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냥 바로 그냥 질의응답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강의 전해주시고 어, 마지막 남은 시간에 질의응답 해주시면. 그렇습니까? 네. 그, 뭐 강의할 것까지는 없는데 제가 항상 저희 제 방송을 보실 때 좀 기본적으로 좀 여러분께서 아시면 좋을 만한 일단 기초 지식이 있는데 일단 코 구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코 막힘의 원인을 알려면 당연히 우리 코의 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은 필요한데요. 우리가 손가락 코 안에 넣었을 때 요 가운데 만져지시는 이 물렁물렁한 그 연골이 있죠. 그걸 비중격이라고 합니다. 또 화면에 보시면 이 코뼈를 여기 딱딱한 코뼈를 받치고 있는 코 안쪽에 있는 노란색 기둥 이걸 우리가 흔히 비중격 영어로는 septum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코의 오른쪽과 왼쪽을 나눠주는 일종의 가로막 기둥 구조입니다. 이건 연골과 뼈가 섞여 있는데 그래서 요 비중격이 있고요. 그 양 옆으로 여기 보시면 비중격 옆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온 거 있죠. 요거를 우리가 흔히 하비갑계 또는 양쪽 콧살이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중격이 가운데 있고 양쪽 콧살이 이렇게 있어서 코의 안쪽 그 구조를 이제 형성하고 있는데 보통 겨울철에 코가 많이 막혀서 오시는 분들을 봤을 때 그 원인의 대부분은 일단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자, 아주 이상적인 코 안쪽 구조를 상상해 본다면 비중격이 이렇게 똑바로 펴져 있어야 됩니다. 코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굉장히 긴 공간이거든요. 여기까지 못해도 한 13cm, 15cm 정도 되는 긴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를 비중격이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고 있죠. 근데 그 비중격이 저 뒤까지 이렇게 똑바로 다 펴져 있다면 그리고 콧살이 이렇게 작아서 양쪽 공간이 이렇게 잘 열려 있다면 그러면 아주 코가 시원하고 그래서 잠도 잘 자고 머리도 맑고 뭐 건강해질 텐데 문제는 이렇게 코가 비중이 똑바르고 코가 뻥 뚫려 계신 분이 별로 없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거의 전체 성인 인구의 80%, 90% 이상은 이렇지 않습니다. 이 옆에 보시는 이런 구조예요. 비중격이 똑바르지 않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휘어 있으면서 비중격 망곡증이라 합니다. 망곡이 있는 상태에서
양쪽 콧살이 이렇게 뚱뚱해요. 이걸 우리가 흔히 비염 중에서 콧살이 뚱뚱한 거를 비후성 비염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비중격이 휘어 있으면 휘어 있는 쪽 콧살은 비중격이 누르니까 그 콧살이 좀 조그매지고 그 반대쪽은 같은 스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콧살이 이렇게 자라 들어와서 양쪽이 다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비중격 만곡증 그리고 그 반대쪽에 비후성 비염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성인 10분 중에 한 7, 8분 이상. 이렇게 코가 확 잘 열려 계신 분은 거의 전체 성인 인구의 제 경험으로는 10%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대부분은 코 안 구조가 저렇게 뻥 뚫려 있지 않고 비중격이 한쪽이든 양쪽이든 이렇게 휘어 있으면서 콧살이 뚱뚱한 구조를 기본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구조를 갖고 있더라도 그렇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쭉 계속 생활하다 보면 보통 그 호흡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코 막힘을 잘 느끼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죠. 예. 자, 근데 보통 이게 겨울철이 되고 추워지게 되면 우리가 한랭성 비염이라고 해서 좀 그 찬 온도에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찬바람이 코에 딱 들어가면 저 코 안에 있는 점막이 부어올라요. 부어오르면서 원래 비중격이 휘어 있고 콧살이 커서 코 구조가 조금 좁은데 그냥 적응돼서 익숙해져 있으시다가 그 상태에서 점막이 부어오르면서 그나마 있던 공간을 막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코가 확 막히시는 분들이 이제 겨울철에 코 막혀서 많이 오십니다. 사실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 외에도 이제 뭐 겨울철에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비염, 코감기 오셔서 코감기가 와도 마찬가지죠. 코감기 원인이 뭐 바이러스에 의한 것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알러지 비염처럼 찬바람이나 이런 거 예민해서 오시는 한랭성 비염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코에 염증이 오고 또 똑같이 점막이 부어오르고 아니면 그 빈 공간에 콧물 같은 점액이 차게 되면 또 막히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 겨울철 코막힘의 발생 원인 가장 흔한 원인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비중격 만곡증과 비후성 비염이 있는 코 구조에서 코 점막이 부어오르는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그때부터 코가 막힌다. 보통 이제 겨울철에 오시는 분들은 찬바람에 예민하신, 온도에 예민하신 한랭성 비염 갖고 계신 분이 좀 많고 그 외에도 술을 드시거나 또는 코감기가 오시거나 아니면 바깥에 겨울철에 또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잖아요. 이런 미세먼지나 먼지에 예민하신 분들 아니면 겨울철도 그렇게 건조해지거든요. 그런 건조한 공기에 예민하신 분들도 코 점막이 건조해지거나 부어오르면서 똑같이 코가 막히시는 그런 원인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겨울철에도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감기 잘 걸리잖아요. 감기 걸리면서 코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서 코 점막이 코감기를 일으키면 또 마찬가지로 점막이 부어오르고 점액이 차기 시작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간이 좁은 상태에서 그렇게 뭔가 이벤트가 오면 점막이 부으면서 쉽게 코가 막힌다. 그래서 막히는 코 상태 보면 이렇게 상태가 많이 오십니다. 비중격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휘어 있고 콧살이 뚱뚱하게 커져 있는 상태에서 뭐 코감기가 오든 아니면 찬바람에 예민하든 뭐 술을 드셨든 뭐 미세먼지에 예민하든 뭐 그렇게 되면 코 점막이 더 부어오르면서 그나마 있던 공간이 막히고 그 사이에 막 점액 같은 게 차기 시작하면 이제 코가 꽉 막히고 그럼 코 막히면 잠도 푹 못 자고 머리도 아파지고 생활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시죠. 그래서 이런 원인들이 겨울철 코 막힘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중격이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다 휘어 있고 코 구조가 그렇게 넓지 않은데 그 상태에서 이런 이벤트들, 뭐 추워지거나 술을 드시거나 코감기가 오거나 그러면 그나마 있던 공간이 점막이 부어오르거나 점액이 차면서 막히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치료 방법은 원인에 따라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나는 평소에 뭐 비중격이 휘어 있고 코가 좁았다고 하지만 그닥 그렇게 코 막힘을 잘 못 느꼈는데 이렇게 찬바람을 불었다 하면 막힌다. 잠깐 일시적인 분들은 그러면 일단 가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찬바람에 예민하다고 느끼시면 그런 원인 환경을 좀 차단해 주는 거죠. 가령 내가 찬 곳에 가실 때는 따뜻한 마스크를 쓴다든지 몸을 좀 따뜻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코 점막이 온도가 확 내려가는 걸 느끼지 않게 해주면 좋겠죠.
두 번째로 뭐 겨울철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난 겨울만 됐다면 감기가 걸린다. 그래서 코도 자꾸 코 막히고 콧물이 줄줄 나고 재채기가 나고 뭐 그런다. 그러면 그럴 때 적절한 약물과 스프레이 치료를 해서 점막 붓기를 빼주고 염증을 조절해주면 또 되겠죠. 나는 겨울철뿐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평소에 항상 막히고 답답하다. 그리고 또 수면에 장애도 있어서 코도 많이 골고 잠도 깊이 못 잔다. 이런 분들은 사실 뭐 몸을 따뜻하게 하거나 뭐 이렇게 그때그때 약을 먹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만성적인 코 막힘과 그다음에 수면 장애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근본적으로 코의 구조를 좀 넓혀주는 게 좋습니다. 가령 비중격이 휘어 있는 경우에는 비중격을 똑바로 펴주는 비중격 교정 수술, 그리고 콧살이 너무 뚱뚱하면 콧살을 좀 줄여주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합의갑계 그 제거술이라고 하는데 흔히 그냥 비염 수술이라고 합니다. 예, 비염 수술 받든지 보통은 이제 비중격 교정 수술과 비염 수술 동시에 받죠. 그래서 비중격 똑바로 펴주고 콧살을 줄여서 이렇게 안쪽 공간을 이렇게 확 열어주는 이런 수술을 보통 받으시면 코 구조가 확 개선이 되면서 코막힘에서부터 좀 만성적인 코막힘에서부터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비중격은 아까 말씀드린 전 국민 대부분 휘었기 때문에 뭐 휘었다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평소에 코막힘이 얼마나 만성적인지 수면의 질이 안 좋은지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또 요즘은 이제 코성형도 많이 하시는데 그 코성형을 할 때 요즘은 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시던데 그 비중격 교정 수술이 가장 베이스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용 코성형 할 때도 또 비중격을 하는 경우도 되게 동시에 하거든요. 비중격 교정하면서 동시에 성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뭐 축농증 수술이 필요한데 축농증을 수술해야 되는데 이 내시경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비중격이 휘어 있다면 그러면 비중격을 똑바로 펴주고 그 다음에 또 축농증 수술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중격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휘었다고 무조건 하시는 게 아니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간단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사실 제가 비욘드에 오면 항상 죄송한 게 질문을 되게 많이 보내주시는데 질문 답을 많이 못 해드리고 가는 게 좀 항상 죄송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궁금하신 사항을 올려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최선 열심히 답변을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질문을 좀 올려주셨나요? 그 사이에? 자, 질문을 그러면 받고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룽구룽님께서 올려주셨어요. 두룽구룽님. 네. 비중격 수술이 무서워서 비염만 했는데 다시 막히는 것 같아요. 재수술 하려고 하는데 혹시 코가 망가지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두룽구룽님께서는 평소에 코 막힘을 자주 느끼셨었나 봐요. 코가 자주 막히니까 이제 이비인후과 병원에 가셨겠죠?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코가 되게 막혀 있다. 그 얘기는 비중격,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코 가운데 만져주시는 물렁물렁 그 코 가운데 그 가로막 기둥, 비중격이 많이 휘어 있고 콧살이 뚱뚱해서 코 구조가 기본적으로 좁아서 잘 막힌다. 그러니 이거를 개선해줘야 된다. 그래서 비중격 교정 수술과 비염 수술을 아마 권유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비중격 수술이라고 하면 막 이렇게 휘어 있는 비중격을 이렇게 막 부러뜨리고 막 이렇게 막 피고 막 뼈도 이렇게 막 치고 막 이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들리잖아요. 이거 나 코에서 망가지는 거 아니야? 무서워. 코 막 구조가 무너지고 막 어떻게 난 너무 무서운데? 그래서 이제 비중격을 안 하고 이제 비염 수술만 하신 것 같아요. 코 안쪽에 그 콧살 레이저만 이렇게 해주는 비염 수술은 비교적 간단하거든요. 뭐 조금 좀 용기가 있는 친구들은 보통 초등학교 한 3, 4학년부터도 비염 수술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워낙 코가 막히는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막힌 친구들이 많으니까 좀 의젓한 친구들은 뭐 빠르면 한 10살, 11살부터 비염 수술을 합니다. 그럼 그만큼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수술인데요. 근데 비염 수술을 하면 코가 확 열려요. 그 비우되어 있는 콧살을 레이저로 줄여주니까 공간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되게 좋아지고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시는데 문제는 이 비염 수술은 재발할 수가 있어요. 재발률이 좀 있습니다. 특히 비중격이 휘어 있으면 아까 설명드렸죠. 비중격이 휘어 있으면 휘어 있는 쪽 콧살은
휘어 있는 쪽에 있는 콧살은 비중격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짜부되는데 그 반대쪽은 콧살이 대부분 같은 스페이스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코가 자꾸 막히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비중격이 휘어 있으면 비중격을 펴주고 그 다음에 양쪽 콧살을 레이저를 해줘야 재발률이 확 떨어지는데 비중격이 휘어 있는데 얘 교정 안 하고 그냥 비염만 하시면 조금 높은 확률로 그 비중격 휘어 있는 반대쪽 콧살이 자라 들어와서 다시 막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릉구름님도 그런 상태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금방 재발하니까 이번에는 코를 좀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시면 사실 비중격 교정 수술과 비염 수술 동시에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비중격 수술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희 병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비중격 수술이랑 비염 수술 다 해도 저희는 20분 안쪽으로 끝내거든요. 그리고 마취도 뭐 국소 마취, 수면 마취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술 이후에도 뭐 일상생활 바로 가능하세요. 소독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한 3, 4주 정도 오시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무섭고 막 어마어마한 수술이 아닙니다. 피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요. 그리고 비중격은 한번 펴놓으면 또 평생 갑니다. 재발 걱정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만족감이 높고 좀 영구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두릉구릉님께서 다시 코가 막혀서 재수술을 생각하신다면 비중격을 펴주고 비염수 같이 하시는 게 무조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코가 망가지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 오실 때 물어보시거든요. 비중격 잘못하면 안장코, 콧등이 이렇게 주저앉고 막 코가 무너진다더라. 뭐 빈코 증후군이 생기지 않냐 이런 이제 합병증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요즘 비중격 수술은 예전보다 훨씬 테크닉도 올라왔고 또 굉장히 많은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수술을 굉장히 잘하셔서 그렇게 부작용이 거의 제가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중격을 너무 무리하게 피면 그 비중격을 너무 무리하게 손을 대면 그렇게 안장코도 올 수 있고 코 구조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요즘 극히 드문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또 조심할 게 또 그렇게 구조에 망가짐이 올까봐 비중격을 너무 대충 그냥 교정하고 나오시면 나중에 몇 달 지나면 붓기 빠지면 도로 휘어 보이고 코 막힘이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비중격을 잘 펴줄 수 있는 병원에서 잘 받으시면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요즘 선생님들이 다 좀 꽤 잘하시니까 다시 재수술을 생각하신다면 비염술만 다시 하는 거는 또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비중격이 휘어 계신 거라면 비중격 펴주면서 같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SR88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른 계절보다 겨울에 코가 잘 막히는 이유가 있나요? 아까 제가 그 짧은 강의를 할 때 말씀드렸죠. 보통 대부분의 정상 성인들은 코 안을 들여다봤을 때 코가 이렇게 뻥 뚫려 있지 않아요. 비중격이 어느 한쪽으로 휘어 있거나 콧살이 뚱뚱해서 기본 구조가 좁은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아주 오랫동안 적응이 돼서 코 막힘을 잘 모르고 있다가 보통 겨울철 찬바람만 불었다면 콕 막히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한랭성 비염이라고 해서 어떤 온도에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코 점막이 영향을 받는 가령 뭐 찬바람에 예민해서 찬바람이 내 코 점막을 딱 치면 코 안에 있는 면역 스위치가 딱 켜지면서 코 점막이 부어오르면서 그래서 가뜩이나 좁은데 그 공간을 꽉 막아버리는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코가 막히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겨울철에는 미세먼지도 많고 공기도 건조하기 때문에 숨 쉴 때마다 코 점막이 자꾸 마르고 건조해지면서 코 막힘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겨울철 바깥에 온도가 추워지고 온도 변화가 있으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약해져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코감기도 잘 걸립니다. 바이러스의 침투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코감기가 걸리면 보통 바이러스성이죠. 바이러스성 코감기가 걸리면 마찬가지로 코 점막이 부어오르고 그리고 코 안에 그 찐득찐득한 또는 물 같은 콧물이 막 차면서 코가 또 꽉 막히게 되죠. 그럼 또 코막힘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겨울철에는 보통 좀 날씨가 따뜻하고 습한 여름철이나 그런 때보다는 좀 더 잘 막히고 불편함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아까 강의 때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빰님, 발음이 굉장히 빵빰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혹시 콧물이 잘 안 나오는 건조한 비염의 경우 코스프레이 사용 시 더 건조해지지는 않나요? 콧물이 잘 안 나오는 건조한 비염이란 게, 비염이란, 사실 구독자분님께서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비염은요, 코에 생기는 모든 염증을 통칭해서 비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빵빵님께서도 콧물이 잘 안 나오는 건조한 비염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건 정의가 되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뭐가 불편하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건조한 비염? 그러니까 콧물이 없는 건조한 비염의 증상은 뭘까요? 보통 코가 건조하면서 코가 답답하고 막히는 거겠죠? 코가 건조하고 그러니까 콧물 없이, 콧물이나 재채기 막, 에치, 간질간질, 콧물 줄줄, 막 휴지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코가 매우 마르고 건조하고 답답하고 막히는 느낌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건조한 비염이라고 표현하신 거 보니까. 근데 그것도 비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증상은, 코가 마르고 건조하고 막히는 증상은 코스프레이가 사실 그닥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코스프레이라는 게 보통 이제 그 이비인후과에서 처방해주는 그 스테로이드 성분의 코스프레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스테로이드성 스프레이가 주로 듣는 비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러지성 비염, 콧물이 막 줄줄 나고 재채기가 나고 코 간질간질하고 그러면서 코 막히는 그런 알러지성 비염에 주로 효과가 있는 게 이 스테로이드성 스프레이 거고요. 우리 빵빵님께서 올려주신 이런 건조하고 막히고 답답한 거, 이런 건 보통 코의 기본 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비중격이 휘어 있거나 코 구조가 좁거나 그 상태에서 뭐 주변 공기가 건조하고 막 이러면서 자꾸 마르고 딱지 끼고 헐고 심하면 코피 나고 이런 증상은 스프레이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더 건조해지지 않냐고 물어보셨는데 더 건조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닥 그런 드라이한 느낌이라든지 코 막힘에 있어서 큰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코가 자꾸 건조하고 마르고 딱지 끼고 답답한데 코도 막히고 코피도 나고 그럼 어떡하냐? 코에 보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 보습. 그래서 뭐 코세척도 일부 방법이 되고 코 안에 바르는 연고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하도 코 안에 연고를 강조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추천해드릴 만한 제대로 된 연고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바세린도 바르고 뭐 안연고도 바르시라고 하고 뭐 집에 굴러다니는 인체에 무해한 연고 바르라고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요. 개인적으로 전 최근에 그래서 그 연고를 만들었어요. 코 안에 바르는 연고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예. 보통은 이제 뭐 바세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막에 닿으면 뭐 발암 물질이 뭐 들어있어서 뭐 암을 유발한다는 뭐 그런 약간 좀 과장된 것 같긴 한데 그런 뭐 기사도 있어서 그거 가지고 따지시는 분도 계셨고, 또 뭐 안연고 같은 경우는 보통 항생제나 아니면 또 스테로이드 성분 들어있는 연고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바르는 거 좋냐라고 막 저한테 막 그런 연고 추천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셔가지고 제가 항생제도 없고 바세린 성분도 없는 그냥 천연 물질로 연고 만들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건조하고 답답하고 딱지끼고 이럴 때는 코에 연고 바르시는 게 좋다. 근데 연고를 막 깊이 바르시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이 이 콧구멍 안쪽에 있는 코털 있죠. 그 코털이 일종의 공기청정기로 따지면 일종의 필터 역할이거든요. 그 필터에 이렇게 기름 칠해준다는 느낌으로 그 부분에만 연고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보통 소독된 면봉 팔거든요. 그런 면봉이나 아니면 손을 깨끗하게 씻어서 손끝에다가 연고 조금만 묻혀서 콧구멍 안쪽에만 가볍게 발라주신 겁니다. 뭐 면봉을 따지면 면봉 흰색 꼬다리 정도 깊이로만 가볍게 넣고 이렇게 몇 번 돌리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연고가 뒤로 쭉 스며들면서 코가 되게 점막이 좀 보습이 잘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꾸준히 보습해 주시고 잘 때 너무 건조하지 않게 가습기나 물빨리 좀 널어 놓으시고 이렇게 코를 보습해 주고 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게 더 좋다, 스프레이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겨울철에 되게 많이 오는 증상이거든요. 건조한 비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아마 증상으로 따지면 코가 되게 마르고 건조하고 막 딱지 껴서 후비게 되고 코피 막 묻어나오고 답답하고 막 이런 증상을 아마 건조한 비염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 증상의 가장 해결책으로서 가장 좋은 거는 약 먹거나 스프레이 뿌리는 게
아니고요. 그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예, 그런 코 보습하는 거다. 코 연고도 바르고 저희 병원 건 참고로 코아네스라는 연고인데요. 인터넷 있나? 저희 병원 스마트 스토어에서 보면 이렇게 팔기도 하는데 뭐 그런 걸 사신다든지 아니면 마음에 드신 연고 사셔서 연고 바르시거나 아니면 뭐 그리고 코가 너무 건조해 세척도 좀 하시고 이렇게 보습하시면 좋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윤소연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비염 수술이나 비중격 수술을 하게 되면 코 모양도 바뀌게 되나요? 이것도 제가 외래에서 되게 자주 받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중격 수술이나 비염 수술은 코 안의 구조를 개선해서 코 호흡을 좋게 만드는 수술이고 이건 코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다. 비중격 수술을 너무 잘못해가지고 여기 콧등이 주저앉는 안장코 변형 같은 게 가끔 이제 걱정하시는 분이 있고 실제 올 수 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비중격 수술을 하지만 않으신다면 기본적으로 비중격 수술이나 비염 수술은 코의 외형 변화는 전혀 상관이 없다. 변화가 전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요즘 이제 비중격 수술 말고 비밸브 재건 수술이라는 것도 요즘 되게 많이 하거든요. 코 안쪽에 비밸브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게 좁아서 코막힘을 유발하시는 분들은 보통 비중격 수술과 같이 비밸브 재건 수술을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밸브 재건 수술은요, 그건 코 모양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코를 열어서 비밸브를 넓혀주는 수술인데 그걸 할 때는 코끝의 모양이 변형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코 성형할 때 동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비밸브 재건 수술은 코 모양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비염 수술이나 비중격 수술은 외형 변화가 기본적으로 없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SR88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신생아의 가습기는 복합식, 가열식 어떤 게 좋을까요? 아기 있는 집 습도가 기본 40, 50%인데 가습기 꼭 틀어야 할까요? 신생아를 집에 데리고 계신 것 같아요. 가습기가 복합식, 가열식 사실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복합식이든 가열식이든 뭐 그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제 짧은 지식으로는 어떤 타입의 가습기를 쓰던지 간에 가습기를 깨끗하게 잘 관리해 주시고 쓰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그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흡기에 문제가 생겨서 돌아가시고 심각한 장애를 얻으셨던 슬픈 슬픈 게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인 그런 일도 있으니까 가습기 사용하실 때는 그때 가습기에 때가 잘 끼고 바이러스나 세균 서식이 또 쉽기 때문에 항상 특히 신생아 키우시는 분들은 가습기 쓰실 때는 항상 매일매일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막 살균제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 최대한 천연 제품을 이용해서 잘 세척을 해주시고 햇빛에 잘 말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쓰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습도가 기본 45, 50%인데 가습기 꼭 틀어야 되냐 물어보시면 40, 50% 정도 됐을 때 가습기를 꼭 틀 필요는 없죠. 근데 아이가 너무 건조해하고 호흡기가 마르는 것 같으면 그때 트는 거지 습도가 충분히 높은데 굳이 가습기까지 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그냥 빨래 같은 거나 걸레 같은 거 적셔서 널어만 줘도 습도는 유지가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습도가 높으신 집에 계신다면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완소남님, 겨울만 되면 비염을 달고 사는데 약 말고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 질문이 조금 애매한 게 겨울만 되면 비염을 달고 산다는데 그 비염이 어떤 비염인지 그냥 증상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겨울만 되면 뭐 코가 막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거나 뭐 겨울만 되면 코가 너무 건조해지고 코피가 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러시면 제가 좀 질문해 드릴 수 있는데 비염을 달고 산다는 말은 조금 애매한 것. 증상을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겨울만 되면 어떤 증상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물어봐 주신다면 제가 다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춘님께서 질문, 다음 질문 할게요. 질문이 안 넘어가네. PD님이 이게 질문하라고 계속 하시는 건가? 그래서 겨울만 되면 비염을 달고 사는데 그 증상을 모르겠어요. 만약 겨울만 되는데 코가 자꾸 막힌다. 그러면 그건 코 안에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으니까 구조를 해결해 줘야 될 것 같고 콧물이 자꾸 난다.
재채기가 난다. 그러면 이제 그건 약물과 적절한 스프레이로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 코피가 자꾸 났고 막 코가 딱지가 낀다. 그러면 이제 연고 같은 코 보습해줘야 될 것 같고, 증상에 따라서 해결 방법은 다르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답변 사이 질문 바뀌었네요. 만춘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만춘님, 예, 비염과 축농증이 관계가 있나요? 자꾸 이제 우리 이제 구독자님께서 비염 쉽게 올려주시는데, 비염은 그냥 코에 생기는 모든 염증이라서 그게 비염입니다. 그러니까 비염 종류가 너무 많죠. 뭐 바이러스로 인한 코감기도 비염이고요, 알레르기 비염도 비염이고, 뭐 온도에 예민한 비염도 비염이고. 어쨌든 그 비염과 축농증은 코에 고름 차는 거죠. 축농, 코에 고름 차는 병. 보통 대부분 원인은 세균 감염, 바이러스가 아니고 박테리아, 세균 감염과 관련이 많고요. 가끔 곰팡이 원인도 있는데 보통은 세균 감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비염과 축농증의 관계가 있냐고 물어보시면, 비염 상태,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냥 구독자님 눈높이에 맞춰서 생각해 보자면, 그냥 코가 자주 붓고 콧물이 나고 이렇게 코가 자꾸 불편한 증상을 그냥 통칭 비염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비염은 보통 세균 감염이 별로 없고 대부분 바이러스성 감염이거나 아니면 알러지거나 아니면 주변 공기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들인데, 어떻든 그렇게 돼서 코 점막이 붓고 막히고 코의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쉬워져요. 그래서 축농증이 잘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염과 축농증 관계가 분명히 있고, 보통 비염이 왔는데 비염 관리가 잘 안 되고 코의 기본적인 환기라든지 이런 건강한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고 만성적으로 안 좋다면, 그러면 2차적으로 세균이나 곰팡이가 들어오면서 축농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축농증이 일단 생기기 시작하면, 축농증은 기본적으로 세균 감염이 많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가 메인입니다. 바로 수술하는 게 아니고 항생제 치료를 좀 꾸준히 하면 대부분도 축농증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받아볼게요. 밤색 곰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밤색 곰님, 위축성 비염이 계시대요. 위축성 비염이 있어서 식염수를 네블라이저로 사용 중입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이 있을까요? 비중격 수술 2번 했는데, 두 번째 수술 후에 나름 경험 많은 병원에서 했는데도 안장코가 됐습니다. 잠깐만, 질문이 2개시네. 일단 위축성 비염이라는 게 뭐냐면, 위축성 비염 중에서 좀 되게 드물긴 한데, 그러니까 코가 너무 막혀서 코 수술을 받으러 갔어요. 갔는데 수술 너무 과하게 받은 거예요. 가령 비중격도 너무 쉬었다고 해서 너무 보통은 위축성 비염이 많이 오는 이유가 그 코 안에 그 양쪽에 합의갑게 있죠. 제가 코 안은 가운데 가로막 기둥 비중격이 있고, 그 양옆에 이제 합의갑계라는 동그란 이제 콧살이 있는데, 보통 이제 비중격이 휘어 있으면 비중격을 똑바로 펴주고, 콧살이 너무 뚱뚱하면 콧살을 줄여주는 비염 수술을 이제 받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 비염 수술을 너무 과도하게 받아서 이 합의갑계를 아예 날려버려서 오신 분이 있어요. 합의갑계를 아예 그냥 합의갑계가 너무 뚱뚱하면 코막힘이 원인이 되는 건 맞는데, 근데 문제는 그걸 아예 뽑아버리면, 아예 그냥 확 날려버리면, 싹둑 자르거나 아예 그냥 확 드러내버리면, 그러면 코 공간은 뻥 뚫리겠죠? 하지만 이 합의각계는 원래 있어야 되는 조직이에요. 그게 없으면 코 공간에 와류가 생기고 공기 흐름이 원활치 않아지면서 공기가 안에서 정체되면서 안에서 코가 더 건조해지고 썩어버려요. 그게 위축성 비염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의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코살을 너무 과도하게 잘라냈을 때 생길 수 있는 게 위축성 비염인데, 그러면 이제 코가 이제 완전히 어떤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코로 숨을 쉬면 공기가 계속 그 점막을 와류가 생겨서 계속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고 딱지 끼게 만들고 막 썩은 내 나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아주 환자가 너무 이제 미치죠. 그래서 계속 식염수로 계속 이렇게 세척해주면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은 그 이제 네블라이저가 뭐냐면, 우리 이렇게 이비인후과 가면 이렇게 뭐 목감기로 가면 이렇게 김새를 입 벌리고 목에 김 새는 거 있죠. 그거에
네뷸라이저거든요. 그거 그 네뷸라이저 이제 코에 쏘시는 거지. 예, 그 네뷸라이저 안에다가 생리식염수 넣고 계속 예. 뭐 하시는 건 당연히 필요해요. 예, 그것도 하고 근데 그거 금방 마르니까 코 연고도 계속 발라야 되고 코 세척도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예, 그래서 관리가 아주 힘드실 건데 그거 말고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추가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은 아직 제가 봤을 땐 뭐 약 그 약이란 게 어떤 약을 말씀드리는데 코가 되게 건조해진 걸 완화시켜주고 이런 약은 없거든요. 그래서 약 치료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비중격 수술을 2번이나 하셨대요. 그 했더니 이제 안장코가 됐대요. 안장코 그래서 이렇게 재수로 의 안장코 변형되는 건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일까요? 예측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 그 첫 비중격 수술 처음 했는데 제대로 안 펴져서 다시 하신 거잖아요. 비중격 수술은요. 비중격 한번 펴놓으면 평생 가거든요. 재발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만족감이 높은데 단점은 비중격은 재수술이 진짜 까다롭거든요. 되게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비중격은 기둥이잖아요. 그 기둥을 첫 번째 수술하면서 어느 정도 손상이 온 상태에서 두 번째 안 펴졌다고 들어가서 그냥 무턱대고 막 다 막 뜯어내고 막 그렇게 구조를 망가뜨리면 그러면 안장코가 와요. 그래서 비중격 재수술할 때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코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안장코가 생기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그 프레임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그 비중격의 프레임이 너무 무너지지 않게 프레임을 유지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전에 교정이 되지 않았던 부분을 선택적으로 찾아 들어가서 펴주는 게 관건이에요. 첫 번째 수술이 약간 융단 폭격 같이 그냥 다 펴주는 거라면 재수술은 훨씬 까다로워요. 정밀 폭격을 해야 돼. 딱 안 펴진 부분만 찾아 들어가서 딱 펴주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전체 구조를 건드리면 안 돼. 되게 조심해서 해야 되거든요. 예. 참고로 저는 비중격 재수술을 저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마 저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의사 중에 하나가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요즘 코성형 재수술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코성형 재수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비중격 재수술이에요. 비중격을 연고를 빼가지고 성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시 할 때 보면 그 비중격 다시 펴줘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비중격 재수술 제가 본의 아니게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비중격 재수술할 때는 그래서 안장코 변형이 되지 않게 아주 조심하면서 잘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돼서 안장코가 변형이 왔다면 좀 잘못된 거죠. 근데 안장코 변형이 오셨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실 게 없는 게 그 안장코 변형은 간단한 뭐 그 코 성형이라든지 아니면 코 성형까지 너무 살짝 꺼진 건 필러만 쳐도 되거든요. 뭐 필러를 채워준다든지 아니면 그게 저 같은 이제 코 전문 전사 선생님한테 오셔서 그 간단한 코 성형 받으시면 안장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장코 변형이 생긴다고 해서 뭐 세상이 무너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충분히 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전문가한테 찾아오시면 돼요. 자,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담빈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김담빈님. 알레르기 비염 3살인데 어떻게 관리해줘야 할까요? 3살 때 알레르기 비염 진단을 받으셨는지가 일단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 3살 아이가 계속, 코가 안 좋은 거겠죠? 계속 알레르기 비염의 3대 증상 있잖아요. 콧물 줄줄, 재채기, 코 간질간질, 코 막힘. 요 증상이 있으신 걸까요? 예. 그 증상이 있으시면, 근데 그게 무조건 알러지인지 아니면 바이러스성 비염인지 사실, 데피니션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알레르기 비염이라면 알러지 원인을 찾아줘야죠. 3살이면 사실, 뭐 3살이라도 일단 증상, 어택이 너무 심할 때, 막 콧물 나고 재채기 나고 막 코 막혀서 잠 못 자 이럴 때는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3살이면 아직 어려서 스프레이 치료를 꼭 하긴 좀 힘들고, 이제 먹는 약을 적절히 처방해줘서 증상을 관리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근데 그 어택이 너무 자주 와서 거의 1년 뭐 계속 그냥 뭐 약 안 먹으면 알러지가 심하다. 그러면 이제 간단한 혈액 검사 같은 거 해서 알러지 원인을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좀 피해줘야 되죠. 가령 뭐 고양이 털, 개털, 뭐 이런 강아지 털에 알러지가 있다? 근데 집에서 키우고 있다? 그럼 치워줘야죠. 이거 애견분들한테 욕먹을래나? 하여튼 근데 애기가 너무 그런 거에 심하다면 좀 격리시켜줘야 되는 거고, 뭐 진먼지 찐득이 알러지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진먼지 찐득이는 사실 없애기 쉽진 않지만
인터넷 찾아보시면 진머진들 관련 법 되게 많거든요. 뭐 헤파 필터가 들어간 뭐 청소기를 쓴다, 뭐 침구를 자주 세척해서 햇빛에 말린다, 뭐 카펫을 치운다, 뭐 등등등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3살 아이가 알레르기 비염이 맞다면 일단 먼저 혈액 검사랑 간단한 검사에서 알러지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 알러지를 피해 주는 게 1번. 알러지가 아니라면 알러지가 아니고 다른 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코감기가 자주 오시는 거라면 그런 거면 이제 적절한 약물 치료하면서 이제 면역 관리 해줘죠. 감기 안 걸리게 좀 관리, 뭐 습도라든지 집안 환경 관리 해줘.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자,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피디님 몇 시간? 50분까지인가요? 네, 50까지. 58?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질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도라에몽님입니다. 쌤 올만입니다. 저를 오랜만에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도라에몽님. 겨울철에 코막힘은 잘 안 나는데 겨울철 코피가 나가지고 이비인후과에 다녀와서 지혈받고 왔는데 주사를 맞고 그러다 몇 분 뒤 코를 휴지 쪽에 감싸 또 코피가 났어요. 코피가 안 나는 방법, 또 코의 예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겨울철에 코피 잘 나시는 분 많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대부분의 정상 성인들은 코를 들여다봤을 때 코 안에 있는 비중격이 휘어 있어요. 한쪽이든 양쪽이든 휘어 있는 S자든 휘어 있는데 비중격이 휘어 있고 콧살이 커서 코가 구조가 기본 좁으신 분들은 코로 공기가 들어갈 때 코의 공간이 좁으면 공기가 들어갈 때 유속이 빨라져요. 더 빠른 속도로 들어가면서 코가 말라버리거든요. 코 구조가 비중격이 휘어 있고 코 구조가 좁으신 분들은 숨 쉴 때 코로 공기가 들어갈 때 공기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본 다른 분들보다 잘 말라요. 코 점막이 마르면 딱지가 잘 끼고 코피가 잘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겨울철 되면 공기가 더 차가워지고 건조해지고 먼지가 많아지잖아요. 코 구조가 아무리 좁아도 여름철은 보통 공기가 깨끗하고 습하고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코 구조가 좀 휘어 있어도 코피가 잘 안 나요. 코가 점막이 마르지가 않으니까. 근데 겨울철 되면 공기 자체가 건조해지고 차가워지고 먼지가 많아지니까 그런 공기가 이 좁은 코를 밀고 들어오면서 점막을 자꾸 말려버리면 코피가 잘 터져요. 그래서 원인은 좁은 코 구조 플러스 그 차가운 공기, 이게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일단 첫 번째는 코의 보습을 자주 해주세요. 일단 코피가 나기 전에 자꾸 건조하고 딱지 낄 때는 후비거나 자꾸 이렇게 뜯어내지 마시고 그 보습 연고를 계속 코 털 쪽에 계속 발라주세요. 하루에 몇 번씩 발라주시고 그리고 건조할 때 마스크도 쓰시고 이렇게 코를 계속 보습을 해주시면 코피가 훨씬 덜 나요. 그리고 일단 코피가 터졌으면 터진 이후부터 한 1, 2주 정도는 코에 손대시면 안 돼요. 자꾸 코를 이렇게 비비고 막 킁 풀고 막 그러면 원래 코피가 터진 자리가 아물려면 한 1, 2주 걸리거든요. 터진 혈관이 아물려면 1, 2주 걸리는데 그 사이에는 그냥 피딱지가 막고 있는 거예요. 피딱지가 자꾸 떨어지면 코피가 자꾸 제출을 내시는 거기 때문에 그 딱지 안쪽에 터진 혈관벽이 충분히 아물 때까지 시간을 벌어줘야 돼요.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체온이 올라가거나 혈압이 올라가는 일들을 피하시고 너무 뜨겁게 샤워하거나 화장실에서 너무 힘 주시거나 자꾸 만지고 이런 것들 금하시고 계속 코에 보습 연고 발라주시고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해서 코에 손대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좀 좋아져요. 그리고 너무 반복해서 그게 잘 터진다. 그러면 그 코 구조를 좀 개선해 줘야 돼요. 가장 비중격이 너무 많이 휘어 있으면 비중격을 똑바로 해줘야 됩니다. 비중격 교정 수술의 그 이유가 되는 것 중에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코피 너무 잘 터져도 비중격 수술 받으신 분 있어요. 코 구조가 너무 좁아서 코가 너무 자주 마르고 건조해지고 딱지 끼고 코피 잘 터지시는 분들은 비중격 펴줘야 돼요. 펴주고 그 다음에 콧살도 좀 줄여서 호흡을 좀 열어주면 코피가 좀 덜 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자주 나시면 수술도 고민하셔야 된다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시간이 부족한데 엔젤님께서 안녕하세요. 코안도 건조하면 안 좋은 건가요? 코안에는 코를 보호해주는 것이 있다던데 코세척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괜찮은가요? 질문이 조금 애매한데 코안도 건조하면 안 좋냐 하는데 코안이 건조하면 당연히 안 좋죠. 코안이 건조해지면 딱지 끼고 마르고 코 답답하고 코피 터질 수가 있으니까
코 안이 건조하면 안 좋죠. 코 안이 항상 좀 습도가 유지되는 게 중요합니다. 코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습기 겸 공기청정기예요. 그래서 보통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면 코에서 습기를 주고, 코가 너무 차가우면 공기가 차가우면 데펴주고, 이런, 그래서 코를, 그리고 뭐 먼지라든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걸러주고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이 폐로 넘겨주는 게 코죠. 근데 코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 카파보다 더 건조한 공기, 더 많은 먼지들이 들어오면, 그리고 코 구조도 썩 좋지 않다면, 막 아까 비중격도 휘어있고 코 구조가 썩 훌륭하지 않은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안 좋은 공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면 코가 마르겠죠. 건조해지고. 그러면 이제 코감기도 오고 뭐 딱지도 기 코피도 나고 뭐 이럴 건데, 그럴 때 이제 뭐 코 세척도 할 수 있고 코 연고에서 보습할 수도 있고, 구조가 너무 안 좋으면 교정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코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공기청정기 겸 가습기. 그래서 입으로 숨 쉬면 안 좋아요. 입엔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 코로 숨 쉬는 게 맞는데,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코의 기능이 썩 좋지 않을 때, 근데 들어오는 공기가 너무 건조하고 문제가 좀 많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이제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죠. 뭐 세척도 하고 연고도 바르고 필요하면 약도 먹고 수술도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끝낼까요? 네. 도토리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도토리님, 축농증 수술하면 비중격 옆에 있는 뼈를 제거하던데 부작용은 없나요? 축농증 수술하면 비중격 옆에 있는 뼈를 제거한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축농증 수술은 보통 전문 용어로 부비동 내시경 수술입니다. 이 내시경을 보면서 부위가 달라요. 이거 CT를 봐야 되는데, 이거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 네. 이게 CT인데요. 이게 얼굴 CT인데 이게 눈입니다. 그리고 이만큼이 다 코예요. 이 까만 건 공기거든요. 부비동이라고 하는 빈 공간에 고름이 차거나 물혹이 있으면 그게 축농증인 거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고름이나 물혹이 약물로 치료가 안 되면 수술 들어가는데, 보통 들어가는 방법이 일단 비중격이 너무 꺾여 있으면 못 들어가요. 비중격을 똑바로 펴줘요. 일단 펴줘서 공간을 확보해 준 다음에 이제 내시경을 열고 들어가서 보는데, 보통 언시네이트 프로세스라고 해서 요 상악동, 이 부비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걔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는 얇은 구조물이 있어요. 그 구조물을 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언시네이트 프로세스를 이렇게 까고 들어가서 그래야 그 안쪽에 있는 그 부비동으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떼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100% 안전합니다. 네. 그걸 해야 수술을 할 수가 있어. 아마 그 비중격 옆에 있는 뼈를 제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운시네이트 프로세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걸 열고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부비동 수술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냥 꼭 해야 되는, 제가 이 질문 이해하기로는 아마 그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제가 거의 1년 만에 방송 복귀를 했는데,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제가, 질문을 열심히 답변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혹시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답변을 다 못하고 가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는 또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고 또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12월이나 1월 달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고 또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스페셜 이비인후과 박치열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가웠고요. 곧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